자, 교과서 2과는 그 본문 2까지만 했잖아요. 본문 3, 4는 의도적으로 먼저 건너뛸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가 더 중요하니까. 아, 교과서는 제가 봤을 때 너네 그렇게 나올 거야.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객관식으로 쉬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나중에 그걸 위해서 차라리 따로 시간을 빼서 공부하는 게 나으니 우리 얼른 객관식에서 먹을 수 있는 점수만 먼저 좀 확보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추가할 게 그 a simple gesture 있죠? 요거는 문법 설명도 가미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 일단 제끼고요. 자, 바로 7조 1번 지문으로 넘어오시면 되고 그냥 바로 9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 여기는 너네 학교에서 진도 내용이 생각해보니까 있을 수가 없군요. 요거는 그거니까. 저기 그게 아니잖아요. 저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니까 진도 내용이 없겠네. 그냥 한글 해석 확인하는 칸으로 쓰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짐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it is difficult. 어렵대. For any of us. 우리 중 그 누구도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하루 종일 집중력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중력을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 동안 유지하는 건 어렵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분배해야겠지. 자, we all have body rhythms. body rhythm, 생체 리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로 지어진다? peaks and valleys.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자, 3차 함수죠. 그래서 요게 극대값, 이게 극소값.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피크고요. 이게 valley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점, 저점. 그지? 그래서 valley가 협곡이란 뜻이거든. 너네 그 계곡가잖아. 계곡이 영어 valley잖아요. 여기라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 리듬은 무조건 뭘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이렇게 인 게 아니라 피크와 밸리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집중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휴식을 취해서 다시 피크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지.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루 종일 14시간, 15시간씩 계속 꾸준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일정할 수가 없으니 기계가 아니니까. 그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 32세까지 살면서 하루 종일 꾸준하게 내내 공부 시간 똑같이 빡세게 유지한 친구를 태어나서 한 명만 봤어요. 딱 한 명. 내 친구.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친구 소름 돋는 게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공부하는 걸 단 하루도 어긴 적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갔고요. 지금 대한민국 3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놈이죠.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고 왔어요. 뭐 돈은 당연하고 돈은 당연히 많이 벌겠지. 그러니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사짜 직업. 되게 어렵다는 그 회계사를 됐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그렇게까지 하는 놈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피크와 밸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will achieve more and feel confident as a benefit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demanding이 말 그대로 뭐냐면 힘들다는 뜻이야. 힘들다. 자, 힘든 업무를 너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만약에 너가 에너지가 없으면 take a few days to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은 에너지가 좀 피크일 때 하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하시면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더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는 에너지 피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으면 한 며칠 동안 좀 관찰해 보래. 그랬더니 뭐 당장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안 그러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시 선택했는데 수능 공부에 당장 해야 되는 건 수학인데 한국사 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건 망한 거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하위권 친구들이 그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수학이 두려운 거야, 하기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 난 잘 풀지도 못하고 30문제 중에 2점짜리 풀까 말까인 수준인데 거기에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제 애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좀 나중에 해야 돼. 수학은 조금 다른 과목 먼저 준비하고 하자.
라고 하면서 잡아오는 게 한국사야. 쉬운 거부터 공부하니까 당연히 성적도 우습게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한국사는요, 5등급 나와도 돼요. 6등급 나와도 돼요. 9등급 나와도 돼요. 9등급 나와도 서울대 갑니다. 한국사를 응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한국사를 9등급 맞았다고 서울대 떨어진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과목인데, 그러니까 다 합리화하고 핑계지.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하는 거지. 아, 나는 피크가 아직 아니고 나 아직 벨리니까 아직은 내가 좀 힘든 일을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좀 미뤄야지. 그러니까 원래 하기 싫은 건 뒤로 미루게 돼 있어. 근데 너네가 하기 싫은 과목이면 과목일수록 자꾸 차일피일 밀려지죠. 근데 지금 잘 봐. 니네 벌써 4주 차야. 다음 주면 끝나. 다 다음 주 4월 말이야 벌써. 상상해봐. 4월 말, 그러니까 5월이라 치자 그냥. 5월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올해가 반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학기가 절반이 지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벌써 끝났잖아. 2학기가 2학기가 한 8월에 시작할 텐데. 8월쯤? 너네가 방학이 한 달 남짓일 거야, 아마. 얼마 안 돼요. 자, 그래서 try to note the times. 노트 한번 알아차려봐.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새벽이에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8시간을 재워도요. 만약에 내가 기상 시간이 7시잖아? 그럼 나 안 돼. 피곤해. 난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6시간을 자도요. 11시에 일어나면 그나마 낫습니다. 힘들지만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달라서 피크가 언제냐는 다 달라. 그래서 그게 아침인 사람은 그러니까 힘든 거 언제 하면 돼? 맨 아침에 하면 돼. 맨 앞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맞춰야죠. 그러면 뭐 평가원장한테 새벽 전용 뭐 만들어 달라 할 수도 없잖아. 언제 그거 확정 났어? 언제 났대? 그러니까 나 화요일 몇 월 며칠이니?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4월 24일에 저거 합니다. 직전 대비. 직전 대비 24일에 하고요. 24일에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와서 갇혀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2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새벽 2시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첫째,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생체 리듬의 저점과 고점을 파악해야 한다. 힘든 일을 고점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야 한다. 그리고 사람마다 고점이 다 다르므로 자신의 리듬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넌 새벽형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거 의미를 아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6번 문장. 그지? 그래서 미래 아래 문제 연구에 보면 객관식 써 있잖아. 그래서 네모 1번은 저 객관식 몰랐으면 이거 의미 아셔야 돼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저거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되고 1번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마 너네 시험 범위가 너네 시험 문제보다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올 거는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제가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출제될 가능성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 출제되면은 엄청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그냥 13쪽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일정을 짜야 한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질문 바로 어디로 오냐면 13쪽으로 오시면 돼요. If we adopt technology, 만약에 우리가 adopt가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뭔가 기술을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챗 GPT도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 범죄죠. 딥페이크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영상에다 우리 얼굴 그대로 펴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데 이제는 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역량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가짜가 진짜를 너무 똑같이 따라하니까 지금 이제 요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를 들어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 그 이렇게 영상이 있다 쳐? 거기다 내 얼굴 입혀갖고 마치 내가 무슨 뭐에 가령 성범죄로 막 잡혀 들어간 것처럼 누가 조작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렸다 쳐. 그러면 나는 이제 바로 박살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앙심을 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미친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근데 물론 인공지능의 장점도 있겠죠. 인공지능 덕분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데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그래서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발전에 있어 push aside가 옆으로 치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껴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work at jobs they hate.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자, 첫째,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 그 대가라는 게 결국 뭐냐면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유럽에서 퍼지기 시작한 자동차 때문에 뭐가 사라졌어요? 마차, 마부. 마차를 몰던, 말을 몰던 마부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차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차를 몰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마부가 말 모는 법을 배워서 뭐합니까? 그죠? 어차피 마부는 사라지는 직업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원래 있었던 일자리가 push aside,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work at jobs they hate. 싫어하는 일을 한대. Producing things they have no love for.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다 뭐야?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근데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뭔가 물리적인 페인, 그다음에 장애, 그다음에 만성적 질환 같은 걸 일으킨대요. 자,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럼 뭐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지. 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야? 새로운 일자리가?
자, 새로운 일자리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이런 게 보장해줘도 되지. 예전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로 가볼까요? 그때 막 이 방에 한 100명 살았을걸? 이 방 안에 100명 살면서 다 낑겨갖고 이러고 자고 다 개판이고 쥐 들끓고 막 그 뭐야 위생병 도지고 막 먹을 거 없고 도시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때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계 앞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계속 넣는 거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지? 그래서 거의 사람이 부품처럼 쓰이는 거잖아. 그러면서 당연히 정신적으로 하기 싫은 일 하면서 그리고 어때? 물리적인 고통. 그 드드드드 하다가 딴 데 봤다가 딱 해갖고 손 잘리고 막, 그지? 허다하죠. 자, 그래서 5번 보면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더 위험한, 확실히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mass education, 대중교육과 대중미디어가 사람들을 훈련시켜 뭐 하도록? low tech, 저기술, 저숙련 신체적인 업무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숙련은 당연히 뭐예요? 기계가 없이 하는 진짜 수동작업 있잖아. 그런 거. 당연히 이제 직물기가 생겼으니까 다다다다다닥 할 때 그냥 그냥 넣으면 되잖아. 누가 이렇게 배틀로 이렇게 짝 했냐고. 그지? 그런 일은 안 하고. 그리고 sic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그리고 디지털 월드에서 일을 하도록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집약적 업무를 않게 됐다는 거죠. 자, 노동 집약적 업무. 그러니까 몸을 너무 쓰는, 몸 쓰는 일은 잘 안 하게 했다는 거야.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Working in the digital world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머리로부터 손을 분리시킨 거는 put stress on the human mind.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 노동 집약적 업무를 하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sedentary라고 돼 있죠. sedentary. sedentary가 이게 앉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다 뭐 해? 뭔가 노동 집약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활동량이 늘어져. 당연히 줄겠지. 앉아서 일하는 업무 형태가 오히려 노동자의 신체,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불쌍한 노동자들, 그지? 오히려 더 고통받는 거죠. 사무직이 많아졌어요, 그죠? 정보기술 발전 덕분에. 사무직이 더 많아졌고, 노동 업무는 다 이제 로봇이 대체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좋아진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기계에다가 손 넣었다가 낑겨갖고 죽거나, 그 SPC 지난번에 그 제빵 공장에서 여자애 죽었잖아. 23살짜리였나? 그 기계 낑겨갖고. 기계 빨려 들어갖고 낑겨서 빵 만드는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갖고 죽었잖아. 와, 얼마 안 됐는데? 한 두세 달 됐나? 그것 때문에 파리바게뜨 막 불매하고 그랬는데. 그게 기억나지? 그거. 그런 일이 없잖아, 이제. 앉아서 일하니까. 그럼 오히려 더 해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조지월 동물농장 마냥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안에서 하는데도 오히려 어때? 신체 정신 건강에 박살나지. 왜? 계속 앉아서 일하니까 활동량이 없어. 그러니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다음 비만 이런 거 생기고 정신 건강도 피폐해지지. 정신 건강도 피폐해지겠죠. 왜? 자꾸 갇혀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대가를 치른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오히려 노동량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은 줄었지.
신체 활동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저기 건강 위험은 더 올라갔지. 근데 그 건강이 뭐? 신체적, 정신적 둘 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GTX 뚫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강남 사는 내 친구들 다. 지금은 강남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출퇴근할 때. 근데 GTX 뚫려서 강남역까지 20분 만에 간다 하면 강남에 있는 사장이 뭐라고 했어? 박 대리, 이제 너네 집 20분이면 간다며? 야간 더 하고 와. 아니면 회식 1차만 끝나고 가지 말고 2차도 갔다가 회식도 임마 연무의 연장이야. 부장이 가자면 가자는 거지 말이 많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인생 더 피곤해지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카톡 때문에 더 피곤해졌죠. 단톡방 신세계지. 우린 때는 하나하나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다 알려주고 가정통신문 보내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단톡방에다가 시험 범위 바뀌었음 공지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단점은 또 뭐야? 애들 새벽 4시에 연락 와. 애들 새벽 4시에 연락하잖아. 쌤, 예를 들면 시험 당일날 새벽 4시에 쌤, 저 시험 범위 바뀐 거 지금 봤어요. 애들 이렇게 4시에 갑자기 툭 하고 보내. 그럼 빡치지 선생님 입장에서. 뭐라고? 어. 뭐 중학생은 사실 카톡 못 보면 못 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나 아버님이 의도적으로 그 핸드폰 못 만지게 하려고 가입 안 시키는 경우 있거든. 고등학생은 좀 안 그러지 않나? 고등학생은 핸드폰 없으면 고등학생 핸드폰 없으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피곤해.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너무 불편한 시대가 돼 버렸어. 그래서 근데 고3 애들은 나는 끊으라고 해요. 근데 막상 좀만 불편한 거 감수하면 되는데 근데 핸드폰 안 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딱 자명하지. 자꾸 그걸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17번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17번은 이런 거야. 뭐냐면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자 이제 너네 대학생이 됐어. 자, 대학생이 됐대요. They may approach every course. 여기서 코스는요, 그 코스 요리의 그 코스가 아니라 그 강의 수강 강좌 얘기하는 거야, 강좌. 강의도 듣고 테스트도 보고 learning task the same way. 그리고 항상 뭐 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대, 뭐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데? 러버 스탬프가 그 고무도장이거든? 고무도장 방식이래. 자, 고무도장 방식이 뭐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얘기하죠. 자, 근데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직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겠죠. 자, 여기서 얘기한 고무도장 방식의 함축적 의미는 모든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think about it this way.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야구 경기 보러 가는데 정장 입고 가는 미친놈이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장례식장 가는데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가는 미친놈이 있을까요? 그죠? 튀는 색 입으면 안 돼.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거죠. 죽은 사람을 애도하러 가는 애도를 표하러 가는 자리인데 튀는 색, 막 자극적, 막 무지개색 옷 입는다든가 빨간색 옷을 입고 간다든가 어. 너무 지나치게 꾸며가지고 어? 그냥 무조건 검은색 입으시면 돼요. 어? 흰색 안에가 흰색이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겉에는 무조건 어두워야 돼. 겉에는 좀 어두워서 조의를 표한다라는 걸 표현하셔야 되고 아니면 어두운 청색 계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둡기만 하면 돼요. 어? 아니 그러니까 밝으면 안 된다고. 그냥 예를 들면 남자들은 정장 와이셔츠에다가 보통 검은색 마이나 이걸 입고 가죠. 수트를. 근데 흰색을 입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흰색을 내가 안에다가 입고 갔다는 걸 표현하기만 하면 되고요. 흰색 그냥 와이셔츠 그냥
흰색 뭐 스웨터를 입고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좀 부적절한. 여러분들은 아직 장례식을 자주 갈 나이는 아니라서 장례식은 좀 잘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대한 어두운 색을 입고 조의를 정중하게 표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저기 교회 가는데 목욕 가운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죠?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기 다른 경우에는 서로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음, 러버 스탬프 어, 숙련된 학습자는 때에 맞는 학습법으로 공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무슨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애들 공부하는 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 지문에서 핵심은요, 학습법이에요, 학습법. 근데 그걸 뭐다? 때에 맞는 학습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그래서 어,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학습 전략을 수립할 때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유연함이 결국 뭐예요? 때에 맞는 학습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그때그때 다른 공부법.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애는,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 무조건 이런 애도 있어. 무조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째, 내신 점수만 좋은 애. 모의고사 점수는 안 좋은 애. 이런 애가 있고요. 내신 점수는 안 좋은데, 모의고사는 좋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신 점수도 좋은데, 모의고사 점수도 좋은 애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안 쓸게요. 둘 다 못하는 건 뭐하러 씁니까? 그거는 슬픈 거니까 안 쓰고요. 자,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들은 여기 분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교 막 1에서 막 5등 사이. 얘네들은 되게 이래요. 그리고 물론 5등 안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머지 애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내신 점수는 좋은데 모의고사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방법이 서로 달라요.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니까 망하는 거고, 수능 공부하듯이 내신 공부하니까 망하는 거야. 얘네는 뭐야? 그때그때 맞는 학습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내신 공부할 땐 내신 공부에 맞는 공부법, 수능 공부할 땐 수능 공부에 맞는 공부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보통 좋은 학교를 가더라. 왜냐면 내신 점수가 좋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진 애들은 얘네는 어디서 무조건 걸리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떨어져요. 근데 요즘 인서울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지는 추세고 있더라도 할만하거든. 옛날에 비해서 엄청 쉬워졌어. 근데도 떨어져 요즘. 심각한 거야 이거. 전교 20등 아닌 내신 점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이화여대, 한양대 막 이런 데가 떨어져요. 속이 탈 노릇이죠. 바보같이 공부한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반대로 이런 친구는 보통 이런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정시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정시 점수에서는 되게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게을러요. 그래서 얘네도, 그러니까 얘네는 양극단이 심해. 좀 센스가 있고 머리가 애초에 좀 좋은 애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뭐야, 연고대도 뚫고 그래. 그래서 학교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야. 좀 재수가 없어. 학교가 필요가 없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하고 막 그런 애들 많아. 영악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는 한 학교에 5명 이하입니다. 5명 이하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신 점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보통 열심히 잘 안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머리 믿고 깝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어렸을 때 막
엄마 때문에 대치동 가서 막 수학을 초등학교 때 끝냈다니 막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재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는 또 정시에서 재수해서 연고대를 무조건 가죠. 그런 재수 없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고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딱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다. 그러니까 내신은 쉽게 얘기할게요. 열심히 한 놈이 받아먹는 거고요. 내가 내신을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렇게 가르쳐봐도 내신은 확실히 정해진 왕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왕도래. 확실히 정해져 있는 정도가 있어요. 정확한 무조건 정석적인 길. 그게 바로 열심히 한 놈은 무조건 성적 잘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너네 솔직히 수능이 더 어려워. 수능은 열심히와 결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바탕으로 깔린 시험이라서 사고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원을 미친 듯이 때려도 아무리 미친 듯이 스카를 가도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요. 열심히 한 놈 좋아해요. 열심히 한 놈. 미국이랑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처럼 그냥 공부 못 하잖아? 우린 그냥 버려. 이해돼? 교육 시스템에서 우린 그냥 버리는 취급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공부하잖아. 우리나라 애들은 7등급, 6등급 막론하고 솔직히 7등급, 6등급도 학교 다니잖아. 아, 학원 다니잖아. 니네 반에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을걸? 거의 다 다닐걸? 진짜 오히려 의외로 1등이고 학원 안 다녀. 의외로. 전교 1등은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잘 안 다니고요. 오히려 7등급, 8등급까지도 다 공부시키는 세상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요, 다 열심히 시키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좀 그런 느낌이고, 서양 애들 뭐냐면 할 놈만 해라. 그리고 하는 놈은 개빡세게 시켜. 니네 우리나라가 사교육 심하다고 생각하지, 미국 아이비리그가 더 미쳤어. 거긴 진짜 미쳤어, 그냥. 어나더 레벨이야. 애들 교육에 몇 없습니다. 아이비리그 막 하버드, 예일, 막 스탠포드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려면 거기는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간 놈들만 챙겨. 1%만. 서영고 가는 애만 챙겨요. 쉽게. 나머지는 그냥 하든가 말든가 그냥 버려. 그냥. 근데 대신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그냥 버려져도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거잖아. 기술직이야. 예를 들면 뭐 배관공. 너네 여기 화장실 그 타일 있지? 타일. 야, 너 그거 하는 사람들, 물론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시겠지만, 월 1000 이상 벌어. 그 사람들, 기술직이라서. 그 포크레인 있지? 왕 하면서 포크레인. 그 사람들도 1000 이상 벌어요. 니네 그 사람들 막 기술, 막 몸 쓰고 막 기술 쓰고 이러니까 막 되게 하찮아 보이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좀 여전히 그런 게 여전히 있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뭔가 등한시하고, 하대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들은 좀 뭔가, 야, 사람은 저런 데서 일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서양은.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오질나게 심하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중국이 더 심해요. 중국, 일본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랑 좀 교육제도와 교육 관점이 좀 다르다. 우리는 좀 다 시키는 편이면,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게 있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학원이 없잖아. 학원 영어로 뭐야? 학원. 야, 나 영자신문 읽잖아. 학원 그냥 학원 이렇게 돼 있어. 학원은 정확하게 명칭이 없어요. 아카데미 좀 다르지. 여건 아카데미가 아니지. 아카데미는 학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러 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 학문적 즐거움이야. 쓰레기 같은 공부지, 이게. 자, 뭐 이거 해서 뭐 할 거야. 니네가 생각하고 니네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나올 거 꾸겨 넣어주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크램이라 그래, 크램. 크램 스쿨. 크램이 뭐냐면 벼락치기야. 꽃 진짜 때려 박는 거. 쑤셔 넣는 게 크램이. 그래서 크램이 실제로 서양 애들한테도 쓰이는 게 저거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자, 25쪽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습할 때 유연함을 좀 가지셔라 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25쪽. 25쪽은 안일함과 관련된 얘기야. 안일함. 안일함이 뭐야, 안일함?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안주하는 거. 읽어봅시다. As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wage levels and working conditions improved.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니까 어때?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그다음에 근로 여건이 향상됐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70년대 업무 환경이랑 2020년에 업무 환경 비교하면 넘사벽이죠. 그치? 잠깐만. 아, 제가 페이지 잘못 말했네요. 21쪽이네요. 왜 한쪽을 더 넘겼지? 21쪽이에요. 자, 그래서 gradually 점차 사람들은 given more time off.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어떻게 time off 좀 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그지? At the same time, 자, 국가 경제가 좋아지며 일반인들이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일반인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쉴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뭐가 생겨났어? 여가 시간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산층이 생긴 거야. 중산층이 생긴 게 경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산층의 파이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은 이제 맨날 회사 안 가도 되네? 그럼 자연스레 뭐가 생겼어? 남는 시간이 생겼네?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러 가는 거야? 너네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 우리 아버지들이 해오신 일들 아니야, 그지? 쉬고 있을 때 애들 잡고 애들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요. 그리고 같이 놀고 그런 여가 시간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런과 동시에 이제 뭐도 같이 동시에 교통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전했는데 돈은 있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돈 내고 다른 데 가기가 쉬워진 거네? 그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까지만 해도 제주도도 함부로 못 가던 시기였다고 해.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제주도 뭐야? 당일치기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난 실제 20대 때 당일치기를 자주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교통이 발전하니까 이제 어떻게? 경주 가는 게 그나마 최상한선이었던 게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였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무슨 붐이 불기 시작해? 해외여행. 그죠? 이제 일본, 중국 우습죠. 일본, 중국은 그냥 거의 앞마당이지. 제주도, 경주 가는 것보다 싸졌잖아. 동남아 가는 게. 그죠? 그런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교통의 발전에서. 그지? 그래서 여행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저기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at the same time, transport, 여기 transport 써있죠? 교통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얘기를 막 하는데 여기선 대표적으로 뭐? 철도 얘기를 해. 자, 철도가 생겨.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지. 철도를 깔아. 그럼 철도를 따라서 뭐가 생겨? 철도를 따라. 리조트랑 호텔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관광지가 형성되는 거지. 그리고 관광지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겠네? 더 몰리니까 파이는 더 커지겠네? 이렇게 하면서 관광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관광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이 발전했는데 이제 교통의 발전이 팽창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야? 항공교통의 등장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업의 성장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뭔가 밋밋하지. 어떻게 됐을까? 터지다 못해. 빵! 팽창했다고 하면 되지. 폭증도 좋네요. 파이가 커졌다라고 해서 팽창했다라고 쓰죠. 그러니까 일단 관광업이 발전하려면 첫째 일단 뭐 해야 돼? 돈을 쓸 사람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이거 옛날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업무 시간을 줄여. 그러면서 임금을 올려. 이러면 누가 빡쳐? 이러면 누가 빡쳐? 어? 노동자가 왜 빡쳐?
빈민증이 왜 빡쳐? 업무 시간이 줄고 임금이 늘어나는데. 어? 사장이 빡치지. 어, 아, 혹시 우리 인민의 적이 여기 있는데 노동자가 화가 왜 나? 자,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그리고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경영자층이 반발하지. 빡치는 거지. 그러면 삼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 대기업 삼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업무 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해서 압박을 넣어.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얘네 토요일, 일요일에는 회사 부르지 마. 웬만하면. 부를 거면 추가 수당 주고 불러. 그리고 얘네 다 임금 다 올려. 150씩 줬어? 야, 대리급 이상부터 이제 다 300씩 줘. 당연히 빡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네한테 좋다라는 거야. 그런 이론을 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이병철 회장이었겠지? 이병철 회장한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제 갔을 거야, 대통령 라인이.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거다. 너네 이제 까라면 까라. 이병철 회장이 빡치겠지. 씨발, 싫다. 니네가, 야,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니네, 나 없으면 세금 내 새끼, 세금 내 새끼 누가 있어? 우리가 내지. 어? 이러잖아. 이럴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살 꼬드겨야지. 이거야. 여가 시간이 늘어났네? 그러면서 얘네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 당연히 레저에다 쓰겠네? 삼성이 레저에다 투자하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에버랜드. 삼성 거야. 그래서 나 옛날에 우리 아빠가, 쌤 아빠가 삼성 반도체 다니셨거든, 삼성전자.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사진 다 에버랜드야. 왜? 삼성전자 전 직원 에버랜드 공짜거든.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사진 싹 다 에버랜드야. 그리고 아빠가 삼성전자 다니니까 삼성전자가 저기 화성 수원에 있잖아. 그래서 쌤이 수원 사람이야. 수원에서 태어났어. 그 에버랜드 용인에 있잖아. 바로 옆이야. 맨날 뻑하면 간 거지. 연간 회원권 그거 공짜였어. 그때 당시. 90년도. 90년 후반쯤이었나? 그래서 이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자들 돈 다시 개꿀이네? 다시 빨리는 거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기업들한테 오히려 좋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한 거야? 레저랑 여가에다 투자하기 시작해. 롯데도 뭐 했어? 롯데도 롯데월드 만들었잖아. 얘들아, 그거 돈이 돼. 여가 시간에 돈 내는 거, 그거 다 쓱 빨아와야지. 이제 대기업의 가부가 아니죠. 잔인한 새끼들이. 서울랜드는 까먹었어. 서울랜드도 딴 그거 텐데 기억이 안 나. 서울랜드는 난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는 서울랜드는 한 번도 안 가봤고, 깜짝이야. 앞으로도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아. 제가 놀랐네요. 롯데월드 그거 한대잖아, 리모델링. 한 2025년? 막 그때로 목표 잡고 하고 있다는데. 자, 5번 질문 볼게요. 얼른 보고 가야죠. 자, success. 성공은요,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and into a comfortable rut. rut는 틀이란 뜻이야, 틀. 그러니까 편안한 틀에다가 박아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뭐가? 성공하면. 성공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예를 들어 학원 했으니까 이제 뭐 100명 채웠어. 아, 이제 100명이면 됐다. 끝. 여기서 유지해야지. 이러면 망하는 거야. 사업이 왜 무섭냐면요. 내가 100명이 목표야. 100명이 목표라고 하고 100명을 채웠어. 이제 끝났잖아. 목표 채웠잖아. 이제 됐어. 현상 유지. 하면 학원 망해요. 그러니까 100명을 채웠으면 이제 그 다음 150으로 잡아야 학원이 안 망해요. 이해돼요? 이게 사업의 빡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월 매출이 1000이 됐네? 그럼 이제 1000, 오케이, 됐어. 이제 안주. 여기서 스탑. 이거 지키자. 하면 떨어져. 1000 찍었으니까 이제 2000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걸 견딜 수 있는 놈이면 사업하시면 돼요. 근데 난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거 하면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좋은 직업이 뭐겠어? 공무원이죠. 최고입니다. 공무원은 왜 그래? 존버하면 올라가 돈이. 존버하면 걔 이렇게 올라가.
호봉제라서. 그냥 뭔가를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맞춰만 가면 돼. 그리고 막 이상한 미친 짓만 안 하면 돼.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있으면 성과 관련된 거 한 번이라도 헛짓거리 했다 면 바로 파면. 그리고 음주운전 그거 두 번인가 세 번 파면이잖아, 공무원. 그거랑 또 뭐였는데? 아무튼 뭐 헛짓거리만 안 하면 공무원은 쫙 가는 거죠. 경찰도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이런 사람들 다. 그다음에 if you're good at something and are well rewarded for doing it.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 그리고 그걸로 보상을 잘 받아. 그럼 성공했다는 거네. 그러면 계속 뭐 한다? 그걸 계속 하도록 하고 심지어 내가 그거 하기 싫어한다. 그만하려고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야. 왜? 그럼 계속 따박따박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는 위험함이 있는데 너무 편안함에 안주해버려서 밖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문제가 뭐예요? 성공에 안주하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새 도전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 작년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거든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왜 이유가 없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에 후곡에 있던 학원에 내가 그때 월 450만 원을 받았거든요. 450만 원 나쁘지 않아요. 너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내 친구들 한 450 정도 받아. 일 한 6, 7년 하고. 450만 원 그래도 꽤 떵떵거리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우리나라에서 꽤 상위권이에요, 이거. 근데 내가 그만두겠다 하니까 원장님이 600에서 700으로 올려주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데 시간표 짜고 고3만 하고 싶으면 고3만 해라. 안 건드리겠다. 출근도 하지 마라. 아, 진짜 그렇겠어. 출근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을 때 해라. 책상은 그래도 두겠다. 네 하고 쓰고 싶으면 써라. 책상은 드린다. 그리고 저 뭐야, 시간표 네가 마음대로 짜라. 시간표 나보고 마음대로 짜래. 네 건 따로 떼주겠대. 그리고 학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모든 자유를 다 보장하겠다. 네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경력이 문제는 이 학원에서만 사실상 일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1년이에요. 경력이 공식적으로 학원에서 강사로서의 경력으로만 보면 1년이야. 왜냐면 그 전에는 내가 다 그룹과 했잖아. 과외는 안 쳐줘. 그러니까 그것까지 강의로 다 보면 나는 2016년부터 했으니까 계속 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1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학력도 9이고요. 인서울이긴 해도 이거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혼자 나가서 원장이라고 하려면 왜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나. 어설프게 저기 그래서 홍보자료 그대로 있잖아. 저기 초록색, 파란색 저거 파일. 저 원래 홍보 나가서 주려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서 딱 책자랑 만들어 갖고 이제 나가서 저거 두툼이 들고 딱 이렇게 한 명씩 나눠줬지. 이제 근데 너네한테도 나눠주는데 학부모한테 나눠주면 좋잖아. 누가 봐도 딱 중고등학생 학부모 같이 딱 이런 얼굴이셔가지고 이렇게 딱 줬는데 뭐야 이 새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야, 뭐 이번에 새로 학원 차렸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뭐 원장이세요? 그러니까 예, 저 이번 원장님 거. 네가 왜 원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본 거야. 너무 어리니까 생긴 게. 지금도 막 저 뭐지? 영업사원들 많이 들어와. 뭐 출판사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웅진 코웨이 막 이런 거 영업사원 맨날 오거든. 그럼 나 딱 보면 아까도 왔잖아. 또 왔어. 아, 지겨워 죽겠어. 한 세 번 왔어. 오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전데요.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경력 더 쌓아라. 차라리 최소 1년만 더 있어라. 그리고 너 나가서 할 수 있는 자본이 있냐? 그래서 나가서
너 혼자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컨텐츠를 다 짜기를 했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나갔다가 개고생만 하고, 요거 이렇게 준다라고 한 거 안 받고 그냥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냐? 다 하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양반이 만약에 월급 올려줬잖아? 그러면은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거 편집하는데 작년 생각나더라고. 처음엔 되게 힘들었죠. 나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물론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나는 2023년 왜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애가 이렇게 흘러간대잖아. 죽으면 23년 무조건 껴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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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지금. 근데 왜냐면 하루에 일을 해도 막 끝나지가 않아 일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야. 근데 몸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신은 너무 말짱해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막 너네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막 수업도 하고 막 하면. 오히려 난 수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좋아. 근데 이렇게 될까 봐. 안주해서, 아, 야, 그냥 나 뭔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나 처음에 학원 나오고 이제 해야 되잖아. 진짜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이제 진짜 차려야 되잖아. 좀 알아봤다? 근데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너네 그런 거 있지? 막 너무 할 게 많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야. 갑자기 창업이 하기 싫어지는 거야. 작년 1월에. 하려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 그만두면서 원장이 얘기했거든. 혹시나 돌아올 거면 바로 연락해. 네 자리는 언제나 있어. 이렇게 하셨거든. 아씨, 전화할까? 씨. 다시 할까? 이랬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근데 한 번 딱 하면 갑자기 오 하면서 해. 그러니까 나 이러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막 매물도 없고 막 너무 복잡한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백마학원 가잖아. 어차피 후곡은 내가 안 할 생각이었고 후곡에서 나왔는데 좀 그 사람은 껄끄럽기 싫어갖고 그냥 장소 옮기자. 백마에서 하자. 했는데 이거 백마학원가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되잖아. 매물 있어요? 전화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등신같이. 계속 인터넷에서 수박 겉핥기만 한 거야. 바보같이. 그때 갑자기 그게 2월 28일이었어. 2022년 2월 28일. 전화했어. 그게 여기 서브웨이 옆에 보면 88 부동산이 있거든. 서브웨이 바로 옆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친 순서대로 그냥 막 눌러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맨 처음에 뜬 게 그냥 저기였어. 그래서 저기 먼저 전화했지. 저 학원 창업하려고 하는데 혹시 적당한 사이즈의 1인 학원으로 할 만한 데 없어요? 이때. 그게 여기야. 그래서 혹시 내일 3일절인데 제가 한번 매물 보러 가도 될까요? 오래. 왔어. 근데 여기가 되게 오랫동안 공실이었대. 왜냐면 지금이야 되게 이쁘잖아. 이거 만드는데 3천 들었거든요. 건물 상태 병신인 거야, 거의. 너무, 그러니까, 너무 낡고, 너무 다 부서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이상 공실이었대. 되게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잡고 그냥 들어왔지. 근데 딱 3월 1일에 그냥 봤어. 건물을 봤는데, 건물이 막 다 박살나 있는데, 뭔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순간 상상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냥 계약 박았어, 그냥 그날. 3월, 그러니까 알아본 지 하루 만에. 첫 부동산이라 더 돌아봐도 되잖아. 그냥 여기로 계약 박아버리고, 그냥 인테리어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거라는 사이트 있거든? 거기다 저 인테리어 할래요. 그냥 올렸어. 막 전화가 엄청 오대? 그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하재. 그래서 했어. 인테리어를 했지? 그러다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야. 되게 허무하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삘 타갖고 갑자기 우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삘 탈 때 해야 돼. 만약 그때 내가 삘 안 탔으면 28일에 잠깐만 이 병신아 그냥 전화해보면 되잖아 하고 그때 전화 안 했어 봐. 나 아마 다시 후곡에 있었겠지. 아니면 딴 데서 강사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야. 그러니까 할 거면 마음 먹었으면 그냥 저질러. 근데 뭐라고?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 방식을 해볼까 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그게 선생님 그럼 이제 게임 말고 인생에서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약간 좋은 거 같아. 이 인생을 좀 심즈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3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어, 그래서 많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들 다, 아, 퇴사할래, 퇴사할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퇴사해야겠다는 생각했다고 내 사례 보여줬는데 내 사례 따라한답시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해. 이거 받아, 알겠지?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올 때는 소신이 있어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할래라는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느낌을 눈치를 채갖고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네가 쪼대로 해라 마음 먹었으면 해봐 이렇게 하고 지지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소신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근데 뭐 그 소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사장이 나간다고 했는데 6, 700으로 올려준다라고 하면요, 닥치고 들어가 그냥 계속 계세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퇴사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the poor employment market has left them feeling locked in while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결국은 돈도 많이 주고 나 안정적인 직장인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궁극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직장인들이 좋은 직장 내에서 불행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은아, 왜 불행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왜? 나가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현실이 안 좋은 거죠. 왜? 나가면 또 직장 알아봐야 되고, 그죠? 또 새로운 데 이사 가야 되니까 집도 알아봐야 되고, 또 거기 적응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시 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결국 이직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또 배드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가 있고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이직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이직을 해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땐 그거야. 내 대학 동기가, 경영학과 나온 대학 동기가 거기 다니거든, 저거.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거다. 현대 그거, 그 지하철 만드는 거, 현대 로템. 얘 지하철 만드는 거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 회사. 현대 로템. 거기 다니는데 계속 위에 상사들이 갈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네가 이래. 이렇게 하고 덤핑하고, 못하면 개모라 하고. 그러니까 업무 문화가 개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또 참고 있는 거야. 왜? 나가서 막상 하려니까. 물론 돈을 막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야. 한 300대로 알고 있거든. 그때 걔가 얘기했던 걸로는.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 지금 뭐 LG나 한화 이렇게 이런 데 다니는 내 친구들은 보통 다 400 이상을 받는단 말이야. 뭐 삼성, LG,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런데. 얘 혼자 300 받고 있으니까 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결국 300 중반대 주면서 업무는 막 이따시만큼 시키는 거 맨날 막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나는 새벽 4시에 퇴근해도 행복해. 왜? 이거 내 거잖아. 근데 그거 현대는 직계 아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계속 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을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걔는. 그러니까 그건 또 배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건 진짜 이직해야 돼. 근데 보통 대부분 다 홧김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홧김에 하시면 후회해요. 예를 들면 이런 미친놈도 있습니다. 유튜버 한다고 삼성전자 나가는 거. 개 미친 짓입니다. 알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공하면 말 다르겠지만 실패가 많아. 유튜버로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선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삼성전자 나와서 지금 배우로 성공한 게 허성태. 허성태 알죠? 허성태 몰라요? 범죄도시 그 악역인데. 근데 알지? 누군지. 그 독사 그거. 범죄도시 안 봤구나. 그러니까, 가볼 지금 조연으로 엄청 핫한 형이야. 그 SNL 나와서 그 마약, 그 코카인 춤춘 그, 막 되게 무섭게 생긴 형 알지? 그 아저씨. 몰라? 그러니까, 악역으로 요즘 되게 핫한 배우야. 허성태 아저씨가.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알기로 LG 다니다가 퇴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 LG 대리급이었는데 잘 다니다가 저 극단 가서 연극하고 싶습니다. 개미친 짓이죠. 만약 내 아들이었잖아? 진짜 야구 방망이 일단 한 10대 때리고 보고 일단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극단 가면 1년에 100만 원 받아,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게 되게 궁핍하게 살아야 돼. 근데 안, 그걸 LG전자를 그만두고 다닌다?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 보고 꿈을 꾸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난 안 된다고 봐. 그러지 말라 그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갑자기 자살하고 싶을 거야, 진짜.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 꿈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너네 뒤에 한 2010년생 중반 후배들 가르칠 때쯤이면 저도 막 메가스터디 이투스 같은 데서 1타 강사 하고 싶어요. 그거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거고요. 안 될 확률이 높을 거고요. 근데 안 되면 내 인생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것만 보고 살아갔는데. 그거 깨지면 의미가 없어져. 내 인생.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합니다. 자, 29쪽까지만 빨리 하고 갈까요? 자, 6번이네요. 29쪽까지만 빨리 하고 갑시다. 자,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projected onto animals is that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어, 라이언킹 알지? 라이언킹. 라이언킹 다 봤지? 라이언킹 보면, 라이언킹 안 봤어? 호호, 삶에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만화가 아? 제가 보고 싶은 만화니까 라이언킹이 뭐라고? 만화가 없어서?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언킹은 안 봤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오늘 숙제 라이언킹 보고 오세요. 그런 거 너무 왜? 싫어요. 개꿀이야? 저는 그런 어, 평화로운 거 싫어요. 뭐가 싫다고? 평화로운 그 영화를 싫어요. 난 너가 무서워지려고 그래. 자, 라이온킹 평화롭지만은 않은데. 일단 누구 하나 죽고 시작한대, 그거. 자, 라이온킹은 그거 내가 초딩 때 나왔거든? 초딩 때, 초1 때, 초2 때 나왔거든? 98년, 99년? 그때 라이온킹 처음 봤을 때 전율은 잊지 못하죠. 라이온킹은 제가 한 100번 봤을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매 학년마다 틀어줘. 매 학년마다. 그래서 매번 봤어. 라이온킹? 어, 근데 라이온킹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할 수가 없네. 인생이 담겨 있어요. 어, 인생을 배울 수 있어. 그냥 아프리카 동물 새끼들 왈왈거리는 건데 인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고요. 근데 라이언 킹도 그렇고 어쨌든 동물들을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다 되게 사람 같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동물의 프로젝트 투영된 인간의 특성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야? 인간처럼 얘기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동물의 투영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언어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라이온 킹도 그렇고 다 디즈니에서 나온 뭐 그 인어공주도 그렇고 인어공주는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인어공주에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들 다 사람처럼 막 눈도 크게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6번 질문은 디즈니 생각하면 끝나. 디즈니처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라이언 킹 그 실사판 본 적 있어? 19년에 나왔는데. 그 라이언 킹을 실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전 입체화시켜서 3D로 한번 낸 적 있어. 라이언 킹을 19년에. 재미없으니까 따로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어요. 너무 이질적이더라. 봤는데. 그때 감동이 안 나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 입혀서 3D처럼 입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 뭔가 인간처럼 생겨서 조금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야. 아무리 리얼하게 그려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하고요.
그래서 인간을 닮은 모습은 크게 두 개예요. 첫째 뭐냐면 인간의 손 그리고 인간의 얼굴 표정 요거를 특히 또 따라한다라는 거죠. 라이온킹에서도 그 심바가 막 앞에 있는 막 사냥감 잡을 때 막 이렇게 잡는다든가 사람이 이렇게 잡듯이 움켜쥐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 호랑이가? 아니 좀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이렇게 잡듯이 잡아. 되게 사람처럼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인간들 보라고 만든 영화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이입이 안 될 거 아니야. 사자 새끼들끼리 서로 알력 싸움하고 권력 다툼하는 게 우리가 뭐가 관심 있어. 거기에서 사람처럼 투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우화 같은 거 할 때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럼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비판하기 껄끄럽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매기는 효과가 있잖아. 동물로 하면. 그런 의미로 하려고 지금 라이언 킹에서 우리가 라이언 킹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라이언 킹의 내용을 토대로 인간 세상 이야기 그리려고 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 인어공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잖아. 인어공주 무슨 일이야? 사람이 너무 물에다가 죽는 거? 뭐라고? 인어공주는 인어공주 안 죽지 않아? 죽어? 원작 책에서 나와요. 아 그래? 죽어요. 나 인어공주 그러니까 라이언 킹은 자주 보는데 인어공주는 또 생각보다 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 미녀와여서. 왕자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거 아니야? 디즈니.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너무 미치나가는 그거가 기분 나. 피터팬이랑 미녀와 야수랑 이런 건 몇 번 봤거든. 근데 이상하게 인어공주는 딱 한 번밖에 안 봤네. 근데 난 노래밖에 생각 안 나. Under the Sea 이거 이런 거 몇 개밖에 기억 안 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느낌이야? 인간을 닮은 모습이고 그래서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에 나온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는 영화라고만 했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장난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좀 아이 같은 모습. 그러니까 좀 과장된 모습이죠.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실제보다도 눈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입 같은 것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치? 뭐 그렇게 하는 건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7번까지 하면 너네가 숙제가 너무 많겠지? 수요일까지? 6번까지만 하자. 자, 이 정도만 필기하시면 되고요. 내용 모를 때마다 여기 논리연구 내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줬잖아. 해석해줬잖아. 이거 보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네 모의고사는요. 내용만 제대로 아시면 되고요. 단어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너네가 고득점 하려면 뭘 외워야 되냐면 유반이어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나온 단어대로 출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백석고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단어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네가 지금 과부하가 오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진도를 되게 빨리 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빨리 하고 차라리 수능 특강이 문법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빨리 넘어가려고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는 보강이 잡힐 예정이 가장 높고 만약에 보강을 못 잡아서 여러분들 일요일에 못하면은 적어도 인터넷 강의로라도 들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영어와 관련된 숙제를 좀 빡세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합시다. 1번부터 6번은 숙제 이렇게 해놓을게. 1번부터 6번은 어차피 워크북 하실 거 아니에요? 워크북 제가 어차피 이만큼 있는 거 이만큼 엄청 조금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부터 6번은 워크북 문제풀이 하시고요. 7번부터 12번 있죠? 여기는 단어 암기해 오세요. 이해됐어요? 자, 숙제 안 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남을 거예요. 그럼 12시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집에 가시면 제가 서비스로 에스코트 서비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되니까 나 진짜 남긴다. 어차피 수요일에 그 고3 엉아들
오빠 언니들 12시까지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남으면 딱 좋아. 그래서 남아서 나랑 계속 오래 오붓하게 있고 싶으시면 숙제 안 해오시든가. 아? 뭐라고? 음료수도 많은데. 장난이. 그러니까 아니 엊그제도 중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너네 남길 거 하면 나한테 갑자기 아 남으면 뭐 음료수 사주세요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건 잠깐만 내가 사진만 찍을게. 아니면 찍어서 나 보내줄래?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이거 1번 했고, 응. 했다 안 했다의 의미가 뭐야? 3번 크게 해주셨는데. 뭐 안 한 것도 있어? 이거 일단 끄고